여러분은 스스로를 잘 알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그럼요, 저는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나를 잘 알고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단번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오히려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똑똑한 아이, 좋은 대학을 가면 성공한 사람, 좋은 직장에 다니면 괜찮은 삶. 언제부턴가 우리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정답 속에서 그저 그 기준에 맞추는데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답답함과 공허함을 느끼곤 합니다. 이게 진짜 내가 원한 삶일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이 말을 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은 여전히 우리에게 강렬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진짜 나를 알고 있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왜 불행한가? 나는 왜 인간관계가 힘든가? 소크라테스가 남긴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현대 사회에서 너 자신을 알라가 필요한 순간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모르겠어요. 대학생 은석 씨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에 한창입니다. 주변 친구들은 벌써 공기업, 대기업에 지원하고 어떤 친구는 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정작 은석 씨는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공무원이나 대기업을 가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정답일까요? 남들이 좋다는 길을 가면 저도 행복할까요? 요즘 은석 씨는 매일 밤 자기 자신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뭘까? 문제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아마 이런 고민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답이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으면 칭찬받고 좋은 대학을 가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좋은 직장에 가야 제대로 된 어른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길을 걸으면 실패할 확률은 줄어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정말 내게 맞는 길일까요?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일단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해.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야. 힘들더라도 참고 버티면 돼. 하지만 소크라테스라면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그 길이 정말 너를 위한 길이니? 돈, 안정성, 사회적 인정. 이것들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진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반성이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가? 돈이 아니라 의미를 두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가? 남들의 기대가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물론 답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어떤 실패도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 길이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인가?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왜 인간관계가 힘들까? 직장인 영수 씨는 요즘 회사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특히 상사의 한마디에 감정이 크게 흔들리곤 합니다. 영수 씨, 이건 자네가 더 신경 써야지. 아무리 별거 아닌 말이라 해도 이런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나를 못 믿는 걸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계속 곱씹습니다. 심지어 다음 날 출근길에도 여전히 그 말이 떠올라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회사에서 나보다 더 큰 실수를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상사의 지적을 그냥 흘려듣고 누군가는 오히려 다음엔 더 잘하면 되지 하고 넘깁니다. 왜 나는 저렇게 쿨하게 넘기지 못할까? 왜 나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쉽게 상처받는 걸까? 이런 고민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힘든 이유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야. 상사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회사 동료들이 나를 무시하는 느낌이야. 하지만 소크라테스라면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정말 문제는 타인일까? 아니면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걸까?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단순히 내 성격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본질을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왜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는가? 나는 왜 이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가? 나는 어떤 인간관계를 원하는가? 예를 들어 영수 씨가 상사의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는 이유는 어쩌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은 어릴 때부터 타인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온 습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 감정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남의 말에 덜 휘둘릴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타인의 말이 신경 쓰이는 건 당연한 감정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힘든 건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답을 찾을 때 인간관계에서 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아닌 진짜 나 자신을 위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왜 불행할까? 30대 중반의 철수 씨는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차장으로 승진했고 연봉도 꽤 높습니다. 괜찮은 아파트를 샀고 몇 년 전부터는 외제차도 끌고 다닙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 이뤘는데도 뭔가 허전해요. 더 좋은 차, 더 큰 집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야 할까요? 영희 씨는 요즘 밤마다 생각에 잠깁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고 해서 공부했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한다고 해서 취업했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해서 악착같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준혁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안정된 삶을 원했습니다. 연봉이 1억만 넘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내 집만 있으면 만족할 거야. 그런데 막상 그 목표를 이루고 나니 다음 목표를 만들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행복해지려면 더 가져야 하는 걸까?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원한 것들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이었을까? 우리는 왜 목표를 이뤘는데도 불행할까? 현대인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달립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성공한 인생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높은 연봉을 받아야 행복하다. 사회가 말하는 성공을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새로운 목표를 찾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지만 사실 우리는 타인이 원하는 나를 알고 있을 뿐 진짜 내가 원하는 나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주변의 기준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삶, 사회가 인정하는 성공, 친구들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는 삶. 그러다 보니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삶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성공해도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 여러분도 지금 허전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나는 지금 원하는 것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해야 하는 것을 쫓고 있는가? 나는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 삶이 아니라 남이 정해준 삶을 살고 있다면 아무리 성공해도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성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삶을 선택하고 있나요? 그게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길인가요? 아니면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소크라테스가 지금 우리 앞에 있다면 아마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너는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단순한 철학적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우리가 끊임없이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직업, 인간관계, 사랑, 가치관, 그리고 인생의 방향까지. 하지만 그 선택의 순간마다 과연 우리는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일까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는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진짜 나를 아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우리는 자기 자신보다 타인의 기대에 더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직장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하는데
나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 정도 연봉이면 성공한 걸까? 그렇게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진짜 나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한 사람의 모습에 나를 끼워 맞추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만약 지금도 불안하고 답답하고 길을 잃은 기분이 든다면 그건 어쩌면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소크라테스가 지금 우리 앞에 있다면 분명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너는 너 자신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